한바탕 매서운 한파가 휩쓸고 간 2월 하순의 격포항. 엊그제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던 폭우가 우수를 지나면서 거짓말처럼 풀렸다. 하지만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어선들은 아직도 출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폭우에 정박 중이다. 격포항은 변산반도에서 맨 서쪽으로 돌출된 반도의 끝자락에서 서해 바다를 품고 있다. 오랜 동안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어가지고 희유하게 해놓은 거잖아. 이게 저쪽으로 걸어가면은 이렇게 보면 멋있어. 특히 이제 이쪽에 서해하니까 해가 지잖아. 해질 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저기 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지. 세상살이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면 이곳을 찾아 혼자 걷곤 했다는 아버지가 오늘은 딸과 함께 추억 속의 폭우를 찾았다. 며칠 전 중학교를 졸업한 딸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청춘 시절 추억의 한 자락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다. 살다가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 과감히 털고 일어나 훌쩍 떠나올 수 있는 나만의 그곳이 있다면 세상은 희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야 이런 얼굴이 될까? 수만 년을 걸려 쌓아올린 자연의 조각품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사뭇 진지해진다. 옛날에 중국 당나라에 그 시인 중에서 아주 이백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 근데 그 이백이 술을 좋아했어, 술을. 아주 술을 한 잔 하면은 시가 나오는 거야. 특히 달밤에 그 보름달이 뜬 날 강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시회를 하는 거를 좋아했어. 근데 하루는 너무나 그 강에 떠 있는 달이 너무 좋아서 그 달을 이렇게 술잔에다 이렇게 떠서 마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빠져서 죽었었어. 거기가 채석강이야. 그래서 그 200이 정말 그 아름다운 달이 떠서 그 달을 술잔에 떠서 먹으려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채석강처럼 여기가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한 퇴적함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절경은 옛 시인의 넋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어? 많지. 가장 후회되는 거? 가장 후회되는 거는 그때 해야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법. 그것을 제때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아버지는 말한다. 세월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거든. 이렇게 반도인데 우리가 지금 저기가 채석강이 저기 있었어. 저기 채석강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바닷길을 따라서 해변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온 데는 여기 석토 야영장 지나서 여기 항치 내소사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이제는 내 소사다. 변산반도의 끝인 채석강에서 남쪽으로 난 해변도로를 따라 20여 분 거리에 능가산 내소사가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곧바로 전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만화 좀 그만 덜 봤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러면은
천왕문까지 1km쯤 펼쳐지는 이 숲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은 세간의 때를 씻어내고 출세간으로 들어갈 채비를 마치는 것이다.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답게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몸을 낮춰 합장하는 이들에게는 그 엄격함이 오히려 듬직하게 다가온다. 해발 433m, 능가산 중턱에 자리한 내소사. 산중 사찰임에도 마치 평지에 있는 듯 탁 트인 공간이 눈맛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천왕문과 대웅전 사이에 자리한 복내루. 통로 양쪽 기둥 가득 내걸린 소망 쪽지들이다. 옆길로 돌아가도 되지만 굳이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까닭 또한 바로 이 때문일 게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새로 태어난다는 절, 바로 내소사다. 뒤쪽에 산세를 고려한 듯 건물의 지붕선이 산의 능선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설선당.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사각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구조로 돼 있어 특히 눈길을 끈다. 지금은 대중 스님들의 요사로 사용되고 있다. 1640년 내소사를 중건할 때 건립된 설선당에는 내소사의 옛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통 부엌이 보존돼 있다. 왕년에는 내소사 대중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었을 내소사 가마솥. 이제 더 이상 밥을 짓지는 않지만 여전히 온돌방에 군부를 지피고 더운 물을 공급하는 등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진호 스님. 이제 곧 고교생이 되는 딸에게도 큰 의지처가 될 것이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오랜 수행을 통해 형형한 눈빛을 지닌 수행자 같은 모습이다. 1633년 내소사를 중수하면서 지어진 이 건물은 쇠못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나무로만 깎아서 끼워 맞췄다고 한다. 마치 춤추듯이 붓끝을 활달하게 삐쳐올린 대웅보전의 현판은 조선 후기 독특한 필체로 일가를 이룬 원교 이광사의 솜씨다.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공포는 400년 세월에도 그 섬세함이 전혀 무뎌지지 않았고 시원스럽게 아래로 뻗은 베을림 기둥은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대웅보전에서 순례객들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드는 것은 역시 정면에 8짝 꽃무늬 문살이다. 이 문살 역시 전혀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무만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짜맞춘 것이다. 우리 내소사에 있는 꽃창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창살입니다. 이 꽃창살 무늬를 보면은 지금 현재 한 40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비바람에 씻겨가지고 뼈만 남아있죠. 굉장히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꽃창살은 국화, 모란, 또 연꽃 같은 그러한 무늬들을 형상화해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격자로 짜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꽃과 국화, 해바라기 등 문짝마다 다른 꽃무늬가 수놓아져 문짝 하나하나가 그대로 연화장에 꽃받친 셈이다.
이곳 내소사 대웅전은 사방이 이야깃거리로 가득하다. 천장은 마치 옛날 그림책을 펼쳐놓은 듯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이곳은 바닷가 사찰이기 때문에 용이 고기를 물고 왔어. 또 기어다니는 바닷가의 개들이 혼자 안 오고 고기를 입에 같이 물고 동무 삼아서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새롭게 태어나서 다음 생에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한 곳이 바로 이 내소사 법당입니다. 그래서 내소사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올레자의 소생한 소자,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새롭게 소생해서 가십시오, 태어나서 가십시오 하는 곳이 내소사예요. 그런데 이름만 내소사가 아니고 법당 자체를 실제로 서방용도 극락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소사에 오면은 그 흔하게 있는 부처님 위에 닷집이 없어요. 닷집이 없는 대신에 천정을 보면 연꽃과 모란꽃으로 장식을 하고 또 새들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옆에는 10가지의 천상의 악기들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서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 법문을 듣고 가시는 분들은 모두가 새롭게 소생하는 거예요. 옛 장인에게 불단만 장식하는 닷집은 성에 차지 않았던가 보다. 대신에 대웅전 천장 전체를 연화장의 극락세계로 장엄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내소사 법당에서는 용과 물고기와 바닷개가 서로 다르지 않다. 이곳에서 법문을 들으면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도반인 것이다. 우리 내소사 대웅전에는 완성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저 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돼 가지고 1630년부터 1633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이곳을 목재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수가 3년 동안 다듬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포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를 찾았는데 그 포를 삼이승이 그동안에 일만 시켜가지고 좀 미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를 빼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이승이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져왔는데 이미 그것은 부정을 띄웠으니까 빼고 짓자 해서 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내소사에는 포가 하나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완성된 건축물이다. 내소사 대웅보전이 미완의 전각으로 불리는 까닭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유명한 단청 관음조 이야기다. 단청을 하는데 100일 동안 어떤 화공이 와서 단청을 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100일이 아니고 하루 빠진 99일 만에 밖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관음조가 관세음보살님이 화신이 된 관음조가 입에다 붓을 물고 단청을 하더래요. 근데 100일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못 했잖아요. 그 하루 못한 부분이 이미 사람이 봐버렸으니까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관음조가. 그래서 그 날아가서 내린 곳이 지금은 관음전 자리이고 지금 단청이 한 군데 덜 돼 있는 곳이 바로 신중단 위에 있는 저곳에 비천상이 그려져야 하는데 실제로 비어 있고 파란색만 칠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비천상이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설화 그대로 그림이 빠져 있어서 찾는 이들을 미소 짓게 한다. 대웅전 삼존불이 모셔진 불단 뒷벽에는 백이관음보살 좌상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백이관음보살도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내소사 보존각에 보존 중인 이 종은
1222년 고려시대에 주조된 동종이다. 8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보존 상태가 좋아서 현존하는 고려시대 범종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웅전이 그랬듯이 이 동종에도 순례객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다. 실제로 이 종은 내소사에 있었던 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던 종이에요? 이 종은 내변산 내에 있는 청림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은 이미 이제 없어진 절인데 이조 시대 때 이 종을 개울가에서 발견을 한 게예요. 근데 종이 소리가 안 나. 왜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든지 와가지고 이 종을 쳐서 종소리가 나는 스님이 이 종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근데 내소사 스님이 가서 치니까 종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소사로 이렇게 모신 겁니다. 내소사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저마다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 오면 누구든 모든 악업을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가 새로운 곳이 바로 내소사다. 그렇죠. 이번에 저희 막내 녀석이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네. 졸업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한 3년간의 학창 시절이어서 같이 한번 부처님께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구상이나 또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같이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몇 살? 이제 17살 되죠. 17살. 근데 이제 그 나이라면은 보편적으로 사춘기를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가 따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대입에 따른 어떤 중압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 내수사가 어떤 곳이야? 새로 태어나는 자는 그렇죠. 이곳에 오면은 새롭게 태어나서 소생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지금 처음 만났지만은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마음의 짐을 가졌을 때는 다음에는 진호스님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마음도 풀어주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내수사에 두고 가는 거예요. 스님은 마음을 내소사에 두고 가라고 한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일랑 여기 내려두고 가볍게 내려가라는 당부일 게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찾은 내소사에서 아버지와 딸은 또 무엇을 얻었을까? 다시 돌아가는 전나무 숲길. 부녀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 그것보다 훨씬 가벼워 보인다.
대보름을 하루 앞둔 음력 정월 열나흘. 갑작스레 등장한 풍물패들이 조용하던 사촌을 흔들어 깨운다. 오늘은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가 있는 날. 풍물패를 앞세운 당산놀이패는 올 한해도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액막음 구판을 펼치고 있다. 풍물패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용줄이 등장한다. 이 용줄은 마을 주민들이 지난 겨울 동안 틈틈이 새끼줄을 꼬아서 만든 것인데 당산제의 신중인 용을 상징한다. 그런데 마을에서 구판을 벌이던 이들이 갑자기 내소사 일주문을 향해 올라간다. 이 마을에는 할머니 당산과 할아버지 당산이 있는데 마을에는 할아버지 당산이 있고 사찰에는 할머니 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처럼 새해가 맞이하면은 1년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마을 주민들이 당산신에게 올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찰과 마을이 공동으로 지낸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당산제는 사찰과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독특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당산제의 명칭도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로 부르고 있다. 내소사 석포리에는 2개의 당산이 있는데 그중 마을에 있는 당산이 할아버지 당산이고 또 하나의 당산은 할머니 당산은 내소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산제는 당연히 이 2곳의 당산을 오가며 진행되는 것이다. 풍물패를 앞세운 당산놀이패가 드디어 철학문을 통과해 내소사 경내에 도착했다. 마을에서 올라온 당산놀이패가 내소사 경내 할머니 당산 앞에 이르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내소사 대중스님들이 충문을 송하며 당산 신중에 대한 제를 올린다. 당산 신앙의 근원은 본래 고려 시대에 그러한 어떤 그 불교 의례가 연등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상원절 연등회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민속화되고 이것이 마을로 정착되면서 마을 당산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상원절 연등의 전통이 상원절 당산제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역사적인 전통은 상당히 오래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토속 신앙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듯이 당산제 또한 농경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풍농 풍어 기원 의식을 사찰에서 수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찰 당산제의 명맥이 거의 끊어져 버린 지금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을 복원하고 이를 새롭게 계승하고 나선 내소사 대중들. 이 또한 1400년의 역사 속에서 늘 고통받는 주변의 민초들과 함께했던 내소사만의 특별한 전통인 것이다. 흥겨운 풍물장단에 맞춰 당산나무 밑동에 마을에서 메고 온 용줄을 감는다. 용줄 감기가 끝나면 다시 마을로 내려가 할아버지 당산을 모시게 된다. 내소사 할머니 당산은 수령 1000년의 느티나무 고목이다. 이 할머니 당산이야말로 내소사의 1400년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이니 이 정도면 사찰을 지키는 외호신중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내소사 같은 경우에 1680년대에 괴부를 만들어서 그 야단 법석을 하는 쉽게 말하면 사부 대중들을 모여가지고 사부 대중들을 어떤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또는 온갖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귀신 잡귀를 억제하고 이런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절에서 했기 때문에 내소사와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공동으로 이러한 당산제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는 이런
그 오늘날 민속이겠지만은 따져서 올라가서 본다면은 특히 이쪽 지역의 중생들 구제하는데 내소사가 앞장서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을 주민과 내소사의 내소사 사찰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소사 할머니 당산제가 끝나고 대중스님과 마을 주민들은 다시 일주문 밖에 있는 할아버지 당산으로 향한다. 저희 마을은 큰 절을 밑으로 하고 있는 산 하촌으로서 그 내소사 스님들과 저희 그 대중들이 서로 연결해서 합동으로 제를 지냄으로써 서로 그 사찰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바람으로 기원으로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떤 신앙적인 문화보다도 좀 우리 향토 문화를 그 개선 발전하고자 해서 여기 스님들과 문헌을 해서 동안거 끝나는 날 같이 합동 당산제를 공양함으로써 주민들과 사찰 간에 서로 친밀함을 도모함으로써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다림 속에서 용줄을 맨 당산놀이패가 도착했다. 한창 때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함께했던 명실상부한 마을 축제였지만 요즘은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용줄을 맨 사람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때문에 용줄을 당산나무에 감기 전에 행했던 줄다리기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내소사를 중심으로 인근 사하촌인 석포리와 이방리 등 5개 마을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소사 당산제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유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베푸는 불교적 제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유교적 제사 형식을 띠는 일반 농촌 마을의 당산제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주민과 사찰이 합동으로 지내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 종류는 안 가고요. 인들은 안 올라가고 밥과 그다음에 과일과 떡과 그 다른 나물 탕종류 올라가는 장산제를 공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내소사는 흉년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민초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구휼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당산제 또한 그러한 중생구제 사업의 연장인 셈이다. 불교의 상원절 연등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산제.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적 제사 형식으로 변형되긴 했지만 근래 들어 내소사가 당산제 복원에 참여하면서 다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농촌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지나야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내소사 주변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농사, 한 해의 삶을 내소사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그 우리 주민들과 사찰의 모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또 풍년과 또 여기는 또 그 풍우가 접해 있기 때문에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불법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수행의 장. 그곳이 바로 내소사 당산제가 아닐까.